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패러다임이 변한다. 첫 번째 오래 산다. 이게 굉장한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자산 관리라는 저 뒤를 이어서 이제 부동산, 주식, 또 일자리, 기술, 내가 어떻게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50세 초중반에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서 70세 초중반까지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오늘 다양하게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 첫 번째 타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즘 오늘 계신 분들의 그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다 하는 오해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100살까지 못 살 거야 하는 오해입니다. 다 100살 넘어 사실 거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해는 내 자식은 다른 자식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오해는 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다를 것이다 그러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구나. 각자 도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금리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는 일본인들 계속해서 금고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다미 밑에 하도 돈을 깔아놓는 바람에 매트리스 경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3.11 대지진 때 가장 많이 떠다닌 게 이 금고입니다. 금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고금리, 이게 1977년에 31%였고요. 91년에 보면 연 2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1980년에 기대수명이 65.7세였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가 24%였거든요. 이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때대로였다면 제가 이제 한 7, 8년 내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데 앞으로 기대여명을 아까 김성숙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제가 20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금리라도 좀 높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금리는 1%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고령화와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 인구 구조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디모그래픽 보너스 현상이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당장 디모그래픽 오너스 현상으로 급격하게 표현을 하면, 과하게 표현을 하면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 인구 감소가 이제 가시화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하게 이 저출산율 지속 기간이 가장 깁니다. 이탈리아가 11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1년부터 작년까지 15년을 했고요. 올해 내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노란 선이 이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인데요. 이게 이렇게 쭉 변하면 성장률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도 큰 이민이 있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을 이끌어갈 트렌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오저이고입니다.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저물가, 저자산가치.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도 예전처럼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저에 다시 이제 고령화와 고소득화. 아니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하더니 고소득이냐 하겠지만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인당 소득이 2,000달러, 3,000달러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이제 1,000달러, 2,000달러씩 늘어나서 작년에가 우리가 27,340인데 여기 3만 달러 안 되리라고, 우리가 아르헨티나처럼 계속 부진할 거라고 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아닌 때가 없었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는 3만 달러, 4만 달러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령자의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그 걱정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소외감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HSBC가 17개국에 대해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요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소외감, 뭐 두려움 이런 건데, 선진국은 뭐냐 하면 자유, 만족, 행복이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연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의료비 쪽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이 노후 은퇴하면 주로 떠올리는 단어가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렇게 선진국들이 떠올리는 자유, 만족,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은퇴한 후에 한 달에 얼마쯤 가지고 살까? 뭐 각양각색이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 300, 뭐 400, 500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중에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다층 소득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제 주택연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부동산이 80%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유동화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찢어서 쓰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또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층 연금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요. 3층 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연금 다 해서요. 근데 그게 한 10%밖에 안 되고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20%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노후빈곤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 턱없이 부족하다. 아까 전체 지금 받는 사람 중에 전체를 하면 35만 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8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해도 상당폭 모자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해야 되는데, 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몇 퍼센트 안 돼요. 정말 10%도 안, 뭐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뚝 타면 그걸 누가 노립니까? 사기꾼, 자식들이 노리는 거죠.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김서방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절하는 거죠. 뭐 요거도 먹고 죽고, 조금씩 주면은 찔끔찔끔 주면은 쪼들려 죽고,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도 별로 없고 국민연금 뭐 몇십만 원이다.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30만 원, 5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그 돈만으로는 못 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서영수 의원님께서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53세 뭐 요 정도에 퇴직을 한다. 공적연금은 지금 이제 61세인데 이게 65세까지 늘어나니까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소득절벽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택연금으로 노소득의 파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 요 9억 원 이하도 이제 이번에 법을 바꿔서 다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 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주택연금으로 노소득의 파이를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맞는 인출 전략이 이제 뭐 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잘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노후에 내가 이 현금 흐름을 스무드하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스무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에 집이 아무리 있어도 쓸 돈이 없으면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국민연금에다가 내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얹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난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러면 60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게 개인연금 뭐 일을 하든 이자 소득을 하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을 또 이렇게 가져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난 진짜 뭐 국민연금도 얼마 안 돼. 그러면 주택연금을 60세부터 깔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층을 이렇게 60대, 70대, 80대로 둔 것은 60대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경조사비 같은 거예요.
근데 70대 가면 줄고요. 80대 가면은 경조사비 안 내도 됩니다. 누가 욕 안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뭐 60대에 내 생활비가 300이라면 70대는 200, 80대는 한 지금 가치로 한 1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100만 장자가 아니라 연금 장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언론이나 KBS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가가지고 계속 만드는 말이 뭐냐면 연타남, 연타녀입니다. 연금 타는 남자, 연금 타는 여자가 돼야 되고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20년 이상 같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한 88만 원씩 두 부부가 탄다. 그렇게 되면 15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꾸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노후가 3, 40년인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여기에 이제 아까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큰 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의 히트 상품입니다. 노후의 어둠, 고령화의 어둠을 밝혀줄 LED 전략입니다. 오래 일하라, 롱워크입니다. 얼리 스타트, 빨리 시작해라, 더블 인컴입니다. 이제 혼자 벌어서 노후 준비하던 시대는 갔다. 그러면 40, 50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와서 나보러 어쩌라고. 그 말씀은 60대, 70대에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지 90, 100에 돌아갈 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젊었다. 무엇이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돈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할 일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건강까지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자맹자 노자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자맹자 노자 순자 장자가 동양의 오자인데요. 이 오자의 영원한 스승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이 놀자입니다. 이분들도 다 자자 돌림입니다. 놀자, 쓰자, 주자, 우자, 거자. 어른이 돼서 특히 은퇴한 어른이 돼서 이 오자만 잘하면 누구한테도 존경받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